이번 주 이슈. 네, 교수님. 이슈. 사건이 우리가 많네요. 여러 꼭지 했네요. 아, 사건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저번 주에 사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교수님. 제일 컸던 거 뭐 각 신문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신변보호 여성의 어머니 살해한 거. 네. 구속영장했다. 스토킹 처벌법 허점 도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기사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네요.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게 이제 저 기사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30대 여성이 서울 중구에서 살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얘기거든요. 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저희가 한번 다뤘고요. 네. 이 송파경찰서가 21세 여성의 어머니 49살이네요. 네. 그분을 살해하고 또 남동생 13살 네. 이 중학생인데 저 중상을 입힌 그 이모라는 이거 악마예요. 이런 새끼는 26살 먹은 놈. 나쁜 놈이. 이놈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네. 이제 그랬는데 요게 아마 잠실에 있는 그 무슨 빌라 4층에 들어가갖고 엄마하고 남동생을 찌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작이 이 여성 네. 그 딸은 집에 없어갖고 화를 면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여성의 가족 어머니하고 이 남동생을 찔렀다 이제 이건데 네.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신변보호를 제대로 못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신변보호는 누구를 했어요? 그 여성을 해야죠. 여성을 신변보호, 네. 여성이 신변보호 요청했고 네. 물론 네.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가족도 신변보호 요청 대상자에 속한다 하는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그거는 스토킹 처벌법에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 이 사건은 뭐냐면 성폭행 사건입니다. 성폭행 사건, 성폭력 특례법에는요. 신변보호 요청 관련해서 가족까지 신변보호 요청하라는 저 규제 조항 자체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자꾸 지금 보도에 뭐 그렇게 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제도의 어떤 허점 문제점을 찾아야 될 입장이지. 네. 이게 지금 저 잘못 알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신변보호가 안 됐다 하는 식으로 이게 보도가 나면 팩트를 국민들이 잘 모를 오해할 뿐더러 그 제도 개선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경찰이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좀 떠나서 일단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차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죠. 1번. 근데 언론의 내용을 제가 가끔 인터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범인이 왜 나쁠까요? 범인이 왜 나쁘게 했을까요? 뭐 교수님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나요? 이런 사람 진짜 쓰레기 아닌가 이렇게 기자가 물어봐요. 그럼 전 답변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왜 나쁘고 정말 사회적으로 왜 격리돼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질문을 할 때 경찰이 왜 보호를 안 해갖고 이 사람이 죽었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가해자가 쏙 빠져 있어요. 예. 그게 화나는 일이기는 해요. 예, 사실. 예.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냉철하게 말씀드리니까 오늘도 제가 인터뷰 이거 관련해서 들어왔다가 제가 인터뷰를 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면 거기도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달래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사람을 둘이나 죽이려고 가서 칼부림을 한 애가 나쁜 사람이지 기자님. 그 경찰이 그거를 뭐 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변보호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게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경찰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를 잡으면 어떡하냐. 얘에 대해서 나쁜 걸 먼저 얘기하려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사건 터지는 걸 보면서 경찰도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 기본적으로 경찰이 살인범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죠. 그 여성한테. 지급에도 지금 현재 그 위치가 핸드폰도 잘 안 맞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그 여성한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가지고 그 여성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그 여성이 분류가 된 건 맞아요. 네. 그 여성이 공격을 당했다면 이유야를 막는 경찰은 이제 입이 100개 1000개라도 할 말 없을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여성이 아니에요. 가족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네. 또 희생을 당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신고를 한 건 아마 대구 쪽에서 신고한 걸로 알고 대구에서 신고했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은 성폭력이에요. 네. 근데 동거하던 중이었어요, 두 네, 사람이. 네, 네. 동거하던 중이었던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니까 대구 경찰들이 가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를 했겠죠. 당연히 조사를 해서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 네. 남성은 아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겠죠. 네, 네. 그러면 이거 강간범죄니까 이놈을 구속시켜가지고 막아섰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거 중인 사람들 둘이서 동거한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동거 중인 두 사람이 여성은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고 남성은 합의에 의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방을 비추는 CCTV가 없는 이상은 네. 경찰이 이건 경찰을 마치 변호하려고 내가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상반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속 못한 거예요. 네. 그건 영장 신청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상태에서 영장 신청 해봐야 영장 발부도 안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위협을 가하니까 신변보호는 요청하니까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치소나 유치장에 임시 영치할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거 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법을 만들어주면 그거는요 성폭력 특례법에는 없어요. 그런 법을 조항이. 만들어주면 하죠. 오로지 네. 임시 감치. 임시로 그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거는 스토킹 처벌법에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신고가 성폭력 특례법으로 됐단 말이에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고 네. 네. 이 경우라면 임시로 그 사람을 가둬놓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영장 나오는 거밖에 그렇죠. 없어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네. 구속시키든지 불구속시키든지 하는 게 절차지. 네. 다만 이제 그 사이에 불안하니까 그 사이에 불안하니까 신변 보호 좀 해주세요 하니까 스마트워치를 그 여성한테 지급한 건 맞아요. 그러나 가족까지 이제 지급할 정도의 어떤 그건 없었고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임시로 잡아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법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네, 법의 문제라고.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성폭력으로 신고된 거를 스토킹 처벌법에다가 빗대 가지고 신변 보호 안 됐다고 비난하는 식으로 가니까 좀 억울해할 수 있어요. 이건 경찰 입장에서 억울해할 겁니다. 경찰을 내가 변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기 언론이 이런 식의 보도 태도를 가지면 이걸 어디를 위해서도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 보호 관련돼서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입감 조치할 수 있나요? 없죠. 가능성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거. 법에 안 돼 있어요. 현저한 위험이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현저한 위험은 집 앞에서 칼춤을 추든가 화염병을 던지든가 이 정도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네,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을 스토킹 처벌법에다가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긴급 응급 조치하고 변리시키는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답답해지는 거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성폭력에는 그 규정에 어디에도 긴급하게 이 사람을 일단 잡아다가 임시로 영치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점은 동거예요. 네. 만약에 일반 여성과 남성인데 일반 여성이 저 사람이 날 성폭행했어요 얘기하면 아마 경찰이 눈깔 까두고 그 잡아놓고 어떻게든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동거관계에서 이제 이를테면 그래요. 부부간에 같이 한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누라가 나 남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원치 않는 강제 성관계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남편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인데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한 거예요. 무슨 강간이에요 하고 따지면 경찰이 시인입니까? 양쪽 내용 다 봐야죠. 이건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폭력 특례법 관련된 것도 임시 잠정 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부수적으로 집어넣어서 이 경우에도 임시로 떼어놓고 영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면 몰라도 스토킹 처벌법을 성폭력으로 신고된 거를 스토킹 처벌법에
그 법규에 의거해서 응급조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기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기자님 설득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을 잘못 잡았네요. 이러시죠. 네, 법을 잘못 잡았어요. 예, 이거는. 줄거리를 잘못 잡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뺏기기 하니까 요즘엔 기자들도 그냥 하나 뭐 내면 뺏기기 하는 게 맞아요. 예. 나쁜 놈들이에요. 솔직히 기자가 남의 거 뺏기기 하는 놈은 그 기자도 아니에요. 네. 저도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이거 좀 말씀드리는 게 청취자분들 이런 거는 진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예. 이 지금 이 사건 이 새끼 이거 이러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런 거를 사용시켜야 이게 돼요. 사형이에요. 이게 사형. 이런 놈을 사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이거 뭐 없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을 세상에 시키고 말이에요.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러니까 말입니다.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세상에 중상을 입혀요. 지금 장애가 올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지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도 49살에 불과해요. 말이 돼요 이게. 응?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까 영 교수님 하셨어. 우리 사회의 언론은요. 범행이 일어나면 일단 그 어떤 그 비난의 어떤 그 이 강도, 비난의 우선순위는요. 가해자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방이 돼요. 교수님. 그러면 그래야지 참 범죄를 저지르니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내가 비난받는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꼭 그거는 빼버리고 범인은 그러면서 맨날 범죄자의 인권만 한다고 떠들면서도 네. 범죄자에 대한 비난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무슨 그 사법기관에다가 요만한 트집 잡아가지고 거기 물고 늘어지게 하는 식으로 기사 쓰는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지금 최근에 어떤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어떤 직업 정신이 있는지 여부를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물론 절대 다수는 잘하고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회적 비난이라는 거는 일종의 또 형벌이잖아요, 교수님. 그럼요. 그러면 언론에서 그쪽에 집중해갖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공개하기 전에 저희가 알 권리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징벌을 해야 되니까 저희 언론사에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신상 공개합니다. 이런 언론사들도 있잖아요, 용기 있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건 좀 그러네요. 스토킹 처벌법에도 신변 보호 조치가 피해 당사자한테만 적용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개정해야죠. 요거는 좀 고전 좀 바꿔가지고 그 집에 언제든지 이 사건처럼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 신변 보호의 어떤 범위를 네. 가족까지도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확대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제도적인 이런 거를 빨리 보완해야 된다. 또 성폭력 관련돼 가지고 남녀 관계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도 신변보호 이 조치의 하나로 스토킹 처벌법처럼 경찰이 판단해서 임시로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신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경찰한테 없는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아요. 네. 성폭력에는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거 안 했다고 비난을 하면 답답하죠, 이건. 그러니까 경찰의 그 통제, 경찰 통제라는 용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일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이 막 길거리에서 막 마약범을 사살한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민간 영역에서 유일하게 총기를 들고 있는 무장 집단이에요. 그래서 경찰을 통제를 잘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부려야 되는 거죠. 공직 집단으로.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 통제를 잘할 목적으로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법에 있는 이외의 건 하지 말라는 이렇게 강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거 해봐,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여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피해자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도 좀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입법의 불비로 인해서 저희가 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입법적인 로비 작용에 대해서 경찰도 좀 이제는 얘기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예, 법이 이때 없어서 안 된다는 대구 경찰이 사실상 이거는 피해자를 저희가 임시로 감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니, 옛날에 욕을 먹더라도 브리핑 해야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에는 있는데 성폭력에는 없으니까 한번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영장이 안 나오는데. 아예 되질 않습니다. 네.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대구 경찰이 성폭력 신고된 놈이 위험하다는 거를 자기 임의로 판단해 갖고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유치장에 입감시키면 입감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입감시키는 순간 불법 감금이에요.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능해요.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놈은 네, 네. 경찰이 판단해서 임시로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성폭력 사건을 입감 임시 조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경찰한테 법을 위반해서 불법 감감하라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났고 아쉽지만 없는 법규를 그 적용해 가지고 안 했다고 그 기사를 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갑갑해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사건 기사를 쓰는 이 기자들은 법학을 좀 이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법 적용은 좀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이거 절대 무슨 경찰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건 뭐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00번 넘게 위치 추적한 남성, 네. 500번 넘게 위치 추적을 한 남성 결국 그 여성을 살해했다 하는 제목인데요. 네. 참나 이게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여성을 500번 넘게 감시한 스토커가 있었다. 그럼 일견 이건 무슨 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생각이 들죠. 처벌법도 되고요. 교수님. 안 됩니다. 안 되나요, 교수님?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감시한 거는 스토킹 처벌법의 그 대상이 아니에요. 직접 따라다니는 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그러니까 이게 GPS를 통해서 감시하거나 온라인 공간으로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참 큰일이네. 이런 걸 고쳐야 이런 거를 이거 잘못됐네요. 어? 그러니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닷새간에 500번 넘게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지켜보다가 네. 피해자가 집에 가는 걸 확인한 후 찾아갔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렀다는 건데 징역 22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처벌은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고 네. 살인죄죠. 살인죄. 그다음에 네. 몰래 위치 추적 장치 했었으면 뭐겠습니까? 정보통신망법. 네. 정통망법 위반이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스토킹 처벌법이 해당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GPS를 달아가지고 그 여성을 쭉 쫓아다니고 감시하는 거, 네. 온라인 공간에서 괴롭히는 거, 이거는 스토킹이 아니에요. 이거 법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네. 지속적으로 이거 쫓아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GPS 설치하고 계속 그 확인하고 그러면 그다음 온라인상에서 계속 협박 보내면 그게 괴롭힘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스토킹 처벌법의 범주에 넣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통망법으로만 처벌하고 스토킹 처벌법 대상이 아니라는 거. 골치 아프네. 이 사건 염 교수님 난리. 봤죠? 이게 난리 났었죠? 난리.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뭐. 그게 최근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거죠. 50대 남성인데 살해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을 목적으로 강도 살인을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여성한테는? 네, 알고 봤더니 이제 공범이 하나 있었던 거죠. 같이 한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이 공범이 그 자기가 이 한 거에 대해서 같이 살인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좀 가책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근데 뭐 자수하게 되거나 또 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순간에 이 친구가 이제 신고를 해버리면 범인이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같이 그 범행을 저질렀던 그 공범이죠. 네, 공범을 살해한 다음에 그 을왕리 인근 야산에 범인이 벌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2명이 살해된 사건이죠. 52세 권재찬이라는 네, 거예요. 권재찬. 세상 공개가 됐죠. 지금. 그러니까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에요. 네. 그런데 인천시 미추홀구 수인분당선 인하대교역 인근 주차장 네. 여기에서 트렁크에서 50대 여성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네. 차. 근데 보니까 CCTV 통신기록조에 뭐 주변 탐문에서 보니까 이놈이 이제 유력한 용의자였었고 네, 어머니가 신고하셨대요. 카드로 현금 인출한 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네. 이놈이 살해한 거 나왔는데 공범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공범이 이제 자수한다고 그랬던 건가? 네, 네. 그러니까 그 공범마저 이놈이 죽여가지고 을왕리 네. 어디에다 갖다 이제 유기한 거죠? 네, 야산에서 공범 시신은 발견됐고요. 새끼.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 등용하는 특례법에 의거해서 인천 연쇄살인범 해가지고 신상 공개해 버렸네요. 네. 52세
권재찬이. 권재찬이. 예, 요놈이네요, 요거.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교도소를 이전에 갔다 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할 말씀이 그거죠. 예, 갔다 왔는데 이전 사건에서도 사람이 하나 또 죽었다는 얘기죠. 아, 이 새끼 이거 살인범이야 이거. 그러니까 199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한 번 강도상해로, 살았고요. 네, 그다음에 1998년에 또 나오자마자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또 살았고요. 아, 쓰레기 새끼구만 이거. 그리고 또 18년 전이 2003년에 또 사회 나와갖고 인천에서 60대 정담포 업주를 살해하고 32만 원 훔쳐서 일본으로 밀항을 했다가 잡혀갖고 송환이 된 거예요. 이거 60대 전당포 업주 살해 사건은 다음 살인 사건 우리가 아마 제 기회 있을 때 할 거예요. 네, 대한민국 네. 살인 사건에 이거 굉장히 저 시끄러웠던 사건입니다. 네. 이 새끼가 32만 원 그 당시엔 근데 2003년도에 32만 원 정도 훔쳐가지고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네. 붙잡혔던 그 사건인데 이 범인이 권재찬이 보세요 한번. 강도 상해, 네. 특수 강도 강간. 이 말이 돼. 이거 뭐 거기에다가 살인 네. 이래가지고 교도소 들어갔다 나온 새끼 이거 이런 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 이제 교수님 또 웃기는 건 그러니까 마지막 이범행 전에 2003년도 그 전당포업주 살해 사건 당시에 검찰에서는 이제 5가지 혐의를 싹 다 뭉쳐가지고 그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했어요. 검찰에서 저 기소를 제대로 해가지고. 잘한 거지. 이건 나오면 안 될 놈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감형돼갖고 징역 15년으로 이제 나온 거죠. 사람 죽이고 전과는 저 강력범죄, 강도, 강간 이런 전과가 잔뜩 있는 데다가 사람 저 죽여가지고 강도 살인 아닙니까? 강도 살인은 사형 아니면 무기예요 원래가. 근데 그런 새끼가 어떻게 항소심에서 감형받아갖고 15년 살고 나오냐고. 거기다 또 하나는 문제는 교수님 밀항을 해갖고 해외로 도피까지 한 그럼 저 밀항단속법도 걸리는데. 그러면 이게 괘씸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왜 해외로까지 도주를 했는데. 그거를 15년 살려가지고 내보내서 2018년도에 출소한 놈이 결국은 또 사람을 둘씩이나 죽인 겁니다. 또 2명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 게 이런 왜 살인 마귀를 그 사회로 돌려보내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이거 변리시켜야 될 놈이에요. 네. 강도 2번에 강도 강간, 살인 그런 놈을 15년 살고 풀어줘가지고 또 겨나와서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겁니다. 이번에. 뭐 무기 하시겠지 또. 고하게 무기 주시겠지.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잔혹하네요. 근데 이것도. 이 새끼 이름이 뭐죠? 아까 얘기했지? 권재찬이. 권재찬이 이 새끼 저 정 PD님 대문짝만하게 올려주십시오. 우리 저 구독자님들도 좀 보게요. 이런 쓰레기 새끼 이거. 이런 놈은 진짜 이거 사람이 만든 인망이 아니더라 천벌받아서 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는 곤장 한 100대씩 두드려 맞아야 돼요. 이 새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결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판결을 났을까요? 한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쫓아가갖고 창문으로 엿본 40대가 있어요. 그냥 길 가다 만나서 나이도 적당히 쳐드셨는데 40대면. 네, 저도 그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지난 8월 초예요. 8월에요. 8월 초에 오토바이를 타고 한 식당 앞을 지나가던 40대 초반의 남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밤 9시경에 우연히 거기 지나가던 여성을 봤어요. 오토바이 몰고 가다가. 그러니까 이 여성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입장에서는. 근데 난 밤 9시에 화냈나? 불빛에서 아름답게 보였나? 어땠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놈이 딱 그 여성을 보자마자 식당 맞은편 길가에다 오토바이를 딱 세우고 이 여성을 2시간 동안 지켜봐요. 무섭네. 그러다가 밤 11시가 됐어. 밤 11시가 이제 되니까 이제 식당 운영하던 여성인가 봐요. 이 여성이 이제 문 닫고 퇴근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졸졸졸졸 그 여성 쫓아.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의 주거지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해서 이 여성의 3층 집 앞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섭네 이거는. 복도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올라가고 창문으로 또 3분간에 걸쳐서 그 여성을 지켜봐요. 여성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새끼는 결국 그게 걸려가지고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얼마 줬습니까? 얼마 줬을 것 같습니까? 징역?
교수님 이 정도면 한 몇 달, 한 6개월 징역 6개월 9개월 줬습니다. 아 6개월 나왔어요. 네. 이 새끼는 법정에서 그랬죠.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쫓아갔다. 이렇게 근데 주장했는데. 교수님 그럼 혹시 이 사람이 이전에 뭐 전과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있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있는 거죠?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누범이에요. 실형이 있네. 예, 누범은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이 끝나기 끝나고 끝나기 전 3년 예. 이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 네, 이제 예. 금고 이상의 죄를 또 지면 네. 그때는 형기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게 이제 누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내가 보니까 이 여성을 쫓아가 가지고 지는 이제 주거 침입으로만 경찰이 기소했어요. 왜? 네. 성범죄 시도는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얘 평상시에 강제추행이나 성범죄가 있는 거로 봐서는 네. 이 여성분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위험성이 있었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여성 쫓아가서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이렇게 창으로 그 여성 지켜보다가 이제 탈의하고 옷이나 갈아입으려고 그러면 겨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예, 범행을 엿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범죄로 예, 가거나 예, 강력범죄로 예, 갔을 수 예, 있는데 실행되기 전에. 마침 실외기에서 창 안으로 이제 그 창을 쳐다보다가 마침 붙들려서 그때 적용된 범죄가 주거침입. 네. 그거만으로 징역 6월을 이제 준 거예요. 네. 근데 이 자식은 내가 볼 때 6월 싸요. 더 줘야 돼요, 이거. 근데 감형사유도 있죠, 교수님. 그 재판부가 감형사유로 얘기한 게 뭐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체장애 지체장애 2급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신체 어디 일부를 못 쓰는 모양이에요. 네, 또 지적 기능 장애가 있고 네. 뭐 원만히 합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합의한 것까지는 하니까 6개월 준 것 같은데 근데 지적 기능 장애가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다른 쪽으로 발달하면 물불 안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피해 여성분이 대처를 잘하신 거예요. 네. 따라와서 지켜보는 그 순간 어떻게 용케 발견해서 신고했기에 이 정도로 끝난 거지. 이 새끼는 성범죄 전과로 볼 때는 성범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실행이 완전히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행으로 봐서 주거 침입은 그냥 네. 주거 침입으로 죄명은 주면서 원래 주거 침입 정도 가지고는요 구속 안 시켜 실형 안 줘요. 안 나와요. 네. 근데 실형을 6개월 줬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너 미래의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은연중에 판사가 인식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판사가 너무 판결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보성으로라도 정리시켜야 된다. 한 6개월이라도 당궈놨다가 내보내 정치니까. 예. 잘 정리됐네요. 오늘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